렛츠고아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진진입니다. 오늘 렛츠고아이 6번째 동영상 올리는 날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렛츠고아이는 2016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미셸 오바마의 연설문을 그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격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결정됩니다. 우리 렛츠고아이는 건강한 시민의식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공익 채널입니다. 렛츠고아이 6번째 주제는 지하철의 임산부 배려석 관련 내용입니다. 네이버에서 배려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 작은 정성과 관심으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나도 배려받을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진진지는 공공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는데요. 제가 간단한 발표 후에 예의상 많이 부족합니다라고 하였더니 강사분께서 하는 말이 경상도에는 배려하면 배린다라는 말이 있다. 너무 배려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바로 그 과목을 수강 취소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연히 TV를 보는데 이분이 TV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저는 남에게 배려하면 망한다라는 철학을 가진 분이 유명세를 타는 것을 보면 아직 우리 사회가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진지는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것 꼭 필요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진진지는 우리 사회가 아직은 특히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는데요. 2013년 12월 서울의 시내버스와 전동차 좌석의 일부를 임산부 배려석으로 지정하였고 그 후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임산부 배려석에 대해서 유명한 유튜브 채널 블라이트 사이드에서는 2018년 5월 22일 대한민국에서만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이상한 것들 15가지라는 영상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즉 임산부 배려석이 이상한 것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서구에서는 성차별이라는 이유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진지는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고 있더라도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배려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임산부 배려석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인터넷 매체 탑데일리는 한가한 시간대인 10시에서 15시 사이에 서울 지하철의 임산부 배려석 이용 현황을 무작위로 조사했는데요. 비어있는 좌석이 18%, 비임신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좌석이 62%, 남성이 앉아있는 경우가 20%, 임산부는 0.7%이었습니다. 임산부가 아닌 사람들이 82%나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현황은 2019년 12월 24일 올리브 노트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이 조사의 특징은 출퇴근 시간에 조사한 것입니다. 12695호선에서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 오후 5시에서 9시 사이에 조사를 했는데요. 출퇴근 시간대에는 당연히 비임산부가 임산부 배려석을 많이 차지하고 있겠죠. 조사자가 19번 지하철에 탑승했는데 단 한 번 양보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임산부 배려석을 차지하고 있는 비임산부들이 출퇴근 시간일수록 전동차가 혼잡할수록 임산부를 못 본 척하고 임산부에게 양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엔 진진진이 조사한 현황입니다. 2022년 4월과 5월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 한가한 시간에 서울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있는 임산부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분류해 보았는데요. 50대 이상의 여성이 83%, 남성이 15%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많은 비임산부가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KBS의 임산부 배려석 관련 뉴스에서 기자는 어느 심리학자에게 비임산부가 왜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심리학자는 모든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또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나 인간은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는 않죠. 라고 답변을 합니다. 즉 비임산부가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진진지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비율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이 비율이 분명히 많아집니다. 진진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비율이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블로거는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있는 비이성적, 비합리적인 황당한 유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내내 양보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양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그 사람이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는 경우겠죠. 자는 척하는 사람, 모자를 쓰고 휴대폰 보는 사람, 임산부가 타는 것을 보고 다른 자리가 비었는지 확인하는 사람, 다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자기가 양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임산부가 그 비어있는 자리에 가서 앉을 테니까요. 다른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산부석에 앉는 사람, 그 이유는요, 이 임산부 배려석이 전동차 내에서는 말 그대로 명당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리가 비어 있어도 그 자리에 안 가고 명당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임산부가 왜 지하철을 타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 이러한 여러 가지 황당한 유형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현재의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산부가 자리를 양보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은 사실상 여성 전용 자리가 되었습니다. 일부 비이성적, 비합리적인 여성들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진진진의 조사에서 83%를 차지하는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있는 50대 이상의 여성들은 대부분 진진진이 판단하기에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하다는 행동을 보입니다. 물론 이분들의 무릎에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만 임산부 배려석에 당당히 자신 있게 앉다 보니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할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현재 여건이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초기 임신부의 경우 외관상 임신부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엉뚱한 사람을 임신부로 착각하여 자리를 양보한 후에 서로 민망해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임신부 배지를 만들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배려석을 비워놔도 승객이 많은 경우에는 배려석의 위치상 옆에 기둥 때문에 임산부가 그 자리까지 가기도 어렵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임산부 배려석을 차지한 사람들이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어느 블로거의 황당한 유형 이야기처럼 실제로 양보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는 척을 하거나 딴짓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를 배려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임산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자리, 임산부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자리, 정말 태교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자리, 실제로 임산부의 90%는 임산부 배려석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임산부 배려석을 비임산부가 대부분 이용하고 이들이 임산부에게 양보하지 않는 상황을 임산부들은 민원 신고를 하거나 실제로 2020년 배려석 관련 민원이 8,800건이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노약자석으로 이동을 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당기거나 늦추거나 휴직을 하거나 운전을 배우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임산부 배려석의 대부분을 비임산부가 차지하고 배려받을 당사자인 임산부가 앞에 서 있는데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현상,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진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2021년 10월 1,500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임산부가 일상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사건 1위는 길거리 흡연이었고 2위는 대중교통에서 배려석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임산부 배려석의 문제점, 임산부 배려석이 비어 있다면 이 문제는 모두 쉽게 해결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2016년 5월부터 임산부 배려석을 임산부를 위해 무조건 비워두는 것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공항철도에서는 2017년 임산부 배려석에 곰돌이 인형을 놓아두고 배려석에 앉으려면 이 인형을 안고 앉도록 캠페인을 벌여서 초기에는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곧 이 곰돌이 인형을 치워달라는 민원을 받게 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 인형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 비위생적인 상태로 방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곰 인형이 내팽겨쳐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산부들이 임산부 배려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되었는데요. 이게 바로 핑크라이트라는 것입니다. 이 장치는 주변에 임산부가 있으면 임산부 배려석의 핑크라이트가 반짝이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부산시에서는 2019년에 부산도시철도 모든 노선에 이 장치를 설치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서울 지하철의 혼잡도, 예산 문제 등 때문에 이 장치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리서치에서는 2021년 11월 지하철 내 임산부 배려석이 필요한가? 라는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대로 임산부 배려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0%로 대부분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둬야 하나? 라는 질문엔 51%만이 예라고 답하였고요. 출퇴근 시간 등 혼잡 시간에는 예라고 답변한 비율이 40%로 더 낮아집니다. 그리고 임산부 배려석에 다른 교통약자들도 앉을 수 있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임산부 배려석 비워둬야 할까요? 비켜주면 될까요?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진지는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둬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임산부 배려석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사회의 약속입니다. 임산부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모두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진사회입니다. 행복 대한민국입니다.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둬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집에서 나올 때부터 지하철 타고 있는 내내 신경이 쓰여 불편하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기간 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아닌 다른 교통약자분들은 양쪽 끝에 교통약자 지정석이나 중앙에 위치한 7자리 교통약자 배려석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 좌석이 만석이면 누군가 그분들을 위해서 양보할 것 같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둬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진진지는 최근에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 모두 조금씩 긴장을 늦추어 다소 느슨하지만 낯선 것을 품을 수 있는 여유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렛츠고아의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조금씩 여유를 갖고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은 임산부가 없을 때에는 임산부 배려석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다가 임산부가 나타나면 양보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진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서울의 어느 아파트 상가 장애인 화장실 모습인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장면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나요? 장애인 화장실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가 하루에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장애인 화장실을 청소도구 창고로 사용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장애인이 일을 보러 오면 청소도구를 밖으로 빼내면 되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임산부가 언제 지하철을 이용할지 모르니 임산부 배려석을 누군가 이용하는 것은 장애인 화장실을 청소도구 창고로 이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배려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전철 안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두는 멋진 대한민국,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유명 유튜버가 멋진 대한민국 아름다운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내용 중에 수정할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끝까지 유의하시고요. 행복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